이슈 토크입니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자 병원으로 지정해 동부산권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거돈 시장의 공약인 공공의료벨트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침례병원의 파산 이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을 하자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지만 경매가 이제 세 차례나 유찰되면서 지금 병원은 계속 이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제 2017년 7월에 침례병원이 파산되고 난 이후에 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법 중에서 민간 자본을 공공이 인수해서 이른바 공공인수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모델을 계속 제시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 절차, 공매 절차와 관계없이 모델들을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이야기되어 왔고 이제 공공인수 모델에 적합한 방안으로는 이제 지방의료원 분원으로 설립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하는 방식 두 가지 방안이 이제 그 모델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네. 처음 2017년 당시에 제안이 되었었고요. 네. 이제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느 방식이 먼저냐라는 걸 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매 네. 절차로 인해서 이야기된 것뿐이지 이제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병원화하는 투트랙의 방안이 다 구체화되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산시 차원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그 지방의료원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돼서 네.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준의 조사가 이번에 국회 예산 반영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어떤 병원으로 설립되던 간에 공공병원으로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좀 완성되었다 내지는 정책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다 이제 첫 단추가 깨어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금정구 유일의 좀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이 파산한 지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침례병원은 어떤 병원이었습니까? 침례병원은 한 종교재단이 우리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도에 네. 남포동의 천막으로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성장해서 98년도에 이제 금정구로 옮겨서 가지고 네. 그 지역에 심내혈관 센터라든지 응급센터 등을 만들면서 한마디로 동부사건의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예.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투자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금방 이제 동부상권의 의료를 책임져 왔다라고 하는데 이 침례병원의 위치상 어느 정도 동부상권을 모두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바로 금정구에 소재하는 금정구, 그다음에 네. 연제구 옆에 그리고 해운대구, 그다음에 기장권까지 다 했던 거죠. 그 중에 일대를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좀 그래서 지금 동부상권 주민들의 좀 열망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산 이후 지금 뭐 매각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17년 7월에 파산하고 난 이후에 두 번의 공매 절차가 있었습니다. 공매는 이제 입찰 금액이라든지 이제 인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네. 일단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고 진행하는 절차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경매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제 유찰되면 값이 떨어지는 그런 절차인데 이제 파산 이후에 공매 절차에서는 두 번 다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었고 이제 올 1월부터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 1월부터 이제 경매 일정을 발표할 때 1차부터 4차까지를 묶어서 한 번에 발표하게 되는데 지난 3차까지는 유찰이 다 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4차 경매가가 440억 가량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채권자가 이제 그 경매 절차 자체를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31일 날 경매가 이제 연기돼서 최종 4차 경매가 네. 이제 마지막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경매 절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대책위를 설립해서 이제 서명 운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정책 협약식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거돈 시장 공약으로 모든 캠프에 다 제안을 해서 네. 부산시장 후보 모두가 이제 공공병원 설립 전환하는 것에 동의를 다 얻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16개 구군의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네. 있는데요.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침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서부산의료원은 서부산 원안대로 설립을 해서 네. 부산의 의료 권역별로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 된다라는 이제 또그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는 용역비 예산을 반영했고 또 이제 지난 18일 날 국정감사 현장 시찰로 또 침례병원 부지에 이제 현장 감사를 또 오셨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근거인데 네. 그런 타당성 조사가 지금 부산시는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국회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병원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공공병원이라는 게 민간에서 설립하지 않은 병원을 말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국가나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설립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이다 하면은 뭐 국립대학병원, 예.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그리고 부산의료원 같이 시나 또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병을 공공병원이라 합니다. 사실 공공병원은 딱 그게 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은 예. 첫째는 민간에서 경제적 수익성이 안 돼서 진료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반드시 예.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둘째는 이제 비상상황 시 그 예전에 우리 부산에 메르스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 의료원이 중심이 돼서 전염을 막는다든지 그런 사태에 있을 때 필요한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셋째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네.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넷째는 이제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국종 씨 대표적인 그 닥터헬리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역할도 좀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다섯째 역할은 이제 적정 의료 수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입니다. 이거는 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행 진료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의료보험의 수가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공공의료보험이 OECD 같은 경우는 약 70%가 넘습니다. 병원 자체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민이 아프면은 네. 적어도 병원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 공공의료병원은 체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이게 우리 공공의료가 좀 작죠. 뭐 전국적으로 한 5.7%인데 부산은 특히 적습니다.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작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병원이 역할이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주민의 복지와 제일 잘 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을 예상하고 만든다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네. 국민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사무총장님이 금방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의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2.7% 공공병원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공공병원은 진짜로 확충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또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공공이 나서서 병원을 치는 역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2017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이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보면 이제 병원 수, 병상수 기준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네. 병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비중이 5.7%인데 최근 자료로 봤을 때는 부산 2.5%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상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이 10.2%인데 부산 6.3%로 이제 절반 수준, 전국 절반 수준으로 네. 이제 제2의 수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대강력시에서는 6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냥 총량으로 봤을 때도 너무 부족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공병원은 작지만 민간병원은 작지 않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민간병원이 많고요. 예. 근데 병원은 많은데 시민의 건강 수준은 또 나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부족한 것이 시민의 건강 수준을 나쁘게 만든 원인이 아니냐라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뭐 당뇨, 고혈압 등등에 대한 사망률이 7대 강력시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한간에 이제 기대 수명이 너무 짧다 보니까 네. 서울 시민보다 부산 시민이 2년 빨리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산시의 건강 수준이 많이 나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돈보다 어떤 수익보다 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공공의료 기관이 좀 더 확충돼야 된다라고 보고 작년 이제 10월부터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라는 개념을 담고 책임 의료 기관이라는 개념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산부인과라든지 뭐 어린이 재활이라든지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진료 서비스는 공공병원에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필수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취약계층만을 위해서 공공의료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시민의 전반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의료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권역별 책임의료 기관이라는 거를 개념을 도입했고요. 부산에서는 권역별 책임의료 기관은 부산대학병원이 네. 그리고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으로 각각 나눴을 때 지역 책임의료 기관의 개념은 서부산권에는 서부산의료원, 중부산에는 부산의료원, 동부산권에는 이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해서 예, 설립하는 방식으로 네. 모델이 이제 지역의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그림이 좀 완성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뭐 서부, 중부권 그리고 동부상권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산은 사실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가 좀 갖춰지지 않다는 게 적지 않은 충격이기도 합니다.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공공의료벨트 구축이었습니다. 부산시가 내걸고 있는 이 공공보건의료벨트란 어떤 건가요? 앞에 사무처장 말씀하시다시피 서부산권의 서부산의료원, 네. 그다음 중부산권은 부산의료원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침례병원을 동부사건 거점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구상은 민선 6기부터 쭉 왔던 거죠. 그 전 정부부터 계속 해왔던데 네. 항상 문제가 실천이 문제입니다. 예. 결국 그게 결실로 맺어져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되지 않는 거고, 이번에 침례병원이 이제 파산이 되면서 이 네. 병원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좀 더 이제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논의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까지 계속 표류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까지 인식이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병원 업무를 부산의료원이 해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되는데 네. 이게 사회적 약자계층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 하에서 좀 경영에 좀 수지 악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민간 영역에 잘 하지 않는 분야라도 그럼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예. 사실 산부인과 이런 보면 민간이 자꾸 없애가는데 불구하고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 낳는 그게 5건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부산의료원에 가는 이 활용도가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걸 좀 더 많이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이 침례병원 경매에서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병원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기는 합니다. 근데 예. 뭐 민간에 매각이 된다고 해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먼저 이제 부산시에서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에 의하면 이제 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네. 뭐 용도 변경을 허하지 않겠다라는, 적어도 민선 7기에서는 이제 뭐 아파트로 들어선다든지 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가능성은 네. 없어 보이고요. 민간에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도. 네. 그리고 이제 민간에 지금 한간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인수양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개발할 수 없으니 다시 사서 다시 이제 부산시에 파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적합한 행정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사실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건 역시도 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그 과정에서 시가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정이 좀 남아 있는데 뭐 사실 뭐 원활하거나 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공공병원이 들어서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뭐 기대와 네. 요구, 그리고 이제 행정의 책임 있는 집행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뭐 이 경매 진행을 조금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480억 정도 가량의 매각이 되지 않으면 네. 제일 채권자 역시도 이제 채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매에 적합한 인수양자를 찾지 못한다면 제일 채권자가 침례병원 부지를 사들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예. 제일 채권자와 이제 부산시와의 협의가 가장 조금 경매 절차라든지 이런 시급한
걸 좀 과제를 넘겨두고 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과정의 협의가 좀 원만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상황적 판단 내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파산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화로 성사가 된다면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런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어떤 좀 이점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병원 공공의료원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새로 만들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새로 만들면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인 이 민간 영역을 침해한다 해서 민간 네. 병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존에 있는 병원을 그대로 인수한다 그러면 네. 그런 민간 병원 영역에서의 반발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재원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이점은 있죠. 네, 그렇다면 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뭐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민간 병원을 공공병원화 한다고 하면 좀 더 쉽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취직을 안 하고 남아 있다면 아마 공공병원에 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미 인수받으면 되겠지만은 네. 지금 파산한 지 2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다른 데 다 취직을 안 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2년 넘게 이 병원의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금정구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심례병원이 파산하고 난 이후에 금정구민들의 의료 불편 공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네.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실제 인근에 종합병원을 가려면 대동병원밖에 갈 곳이 없는데요. 이제 대동병원 역시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이제 특수화 이게 특정 기능을 되게 강화하는 방식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병원에는 이것만 진료하고 어느 병원에는 이것만 진료하는 이게 진료 과목이 다양하지가 못하는 네.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실제 과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산부인과 임신하셨던 분이었는데 예. 응급 상황이 돼서 이제 병원을 돌고 돌다가 이제 동부상권에 있는 이제 유력 병원들을 다 돌다가 진료를 받지 못했고 심례병원이 이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예. 실제 이제 병원으로 왔다가 이제 진료를 받지 못하시고 이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이제 유산하셨던 사례도 아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소방청의 자료를 보면 이제 금정구에서 다른 구로 이관되는 이제 신고 건수들도 많이 늘었다고 발표된 바 있고요. 네. 실제 응급한 상황이라든지 뭐 많이 치료가 시급한 야간 상황일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는 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역 주민분들은 이제 지역에 이게 언론이 많이 나오고 공약화되고 정책이 되다 보니까 네. 이미 공공병원이 된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뭐 그런 현실과 주민들의 기대를 비교하면 좀 그 차이가 많이 가슴 아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사실 부산시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좀 지역의 의료 공백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프면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체제를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제가 좀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걱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수익성을 걱정하니까 네. 만약에 이게 세 개의 영역별로 나눠진다 그러면은 응급을 요하는 거는 반드시 그 병마다 다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진료는 좀 특성화해서 각각의 지역마다 좀 특성화해서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공공병원이 꼭 사회적 약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전환을 좀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도록 좀 네.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되긴 했습니다만 그 민간 자본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을 설립한 사례가 전국에 우리 사회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네. 가까운 일본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미 50년도 전에 했었던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지만 이런 필요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도해야 하는 정책적인 뭐 법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네. 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거를 조금 시민들이 더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정치권에서 응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공공의료 기관을 부산시가 자발적으로 설립해 본 역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공의료 100년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시민들의 100년의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방 되게 거국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부산의 공공의료가 굉장히 많이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람대로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좀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가 돼서 부산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의료적 복지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